네. 이거 마스크 벗고 해도 되나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여의 양승진 선생입니다. 네,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정말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회차로 20년이 넘었습니다. 제 슬로건은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이라는 슬로건으로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냥 이 슬로건이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열심히 하는데 점수 안 오르는 전형적인 V자형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제 수업을 들으면 왜 내가 V자형이었는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왜 안 나왔는지 그 이유를 본인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게 저랑 한 10개월가량 공부하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이제 제 수업이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 안내를 좀 드려보고 마지막에 커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력은 뭐 이렇고요. 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일단 제 수업에 대한 가장 큰 객관적인 시야는 제가 이렇게 제 수업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학생들이 수업 들어보고 하는 얘기가 맞을 것 같아서 후기를 하나 따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네, 뭐 요 얘기입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수많은 엔제, 발상적인 풀이 방법은 수능에는 그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엔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은 올해 수능이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올해 수능이 아마 정부 방침에 따라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치동에 너무도 많은 좋은 책과 좋은 강의와 좋은 발상을 가르치는 수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수학에 대한 어떤 지적 유의를 충족시켜 주긴 할 거예요. 특히 잘하는 학생들에겐. 그런데 정작 수능을 열어보면 사실 내가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시험 치르고 나왔는데 내가 고3 돼서 되게 열심히 한 게 큰 도움이 안 됐네? 뭐 이런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좋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이 있어요. 그 변별이 뭐로 이루어지냐면 결국은 기본기에 강한 친구들, 그러니까 기본기를 푸는 문제이고 쉬는 시간에 보면 풀리는 문제인데 체감 난도가 시험 때는 느껴져서 낯섦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돌파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결국은 이 학생이 얘기한 결국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평가원이 주고 있는 힌트를 잘 잡아내는 태도라는 걸 진심으로 깨달았던 날이 수능 날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낯선 포장을 문제 있는 어떤 발문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언어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본질이라는 얘기고 이런 얘기를 뭐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따가 제가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혹시라도 난 그동안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모르겠는데 일단 엔제랑 실무로 양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기출 외울 정도로 봤는데 다시 보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양신 선생 강의를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라고. 네, 학생이 사실 이 학생 저 잘 모르는 학생이에요. 네, 근데 강의 듣고 되게 이렇게 진솔된 후기가 저는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아층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제가 수능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옳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강사인데 저는 홍보나 광고에 전혀 비용을 1도 쓰지 않습니다. 네, 오로지 제가 홍보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할 수 있었던 건 제자들이 결국 퍼뜨려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고비나 이런 거를 쓰는 거를 되게 아까워해요.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애들한테 선물을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사실 종강 선물도 되게 좋은 걸로 오히려 돈을 많이 그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 애들한테 돌리는 게 맞지 이상한 업체한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마인드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매니아층에 대한 애들이 많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수능 수학의 본질이 결국은 수학적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
지금은 이제 1등급을 넘어서 원점수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으로 돌변했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기발한 발상이나 뭐 머리 좋은 거, 뭐 수학 올림피아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 수업 듣는 애들 중에 가고 출신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되게 뛰어난데 놀랍게도 가고 출신 애들이 점수는 낮아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을 생각보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이 결국은 좀 더 고급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평가원이 내거는 거는 요 행동 영역이라는 걸 이제 평가한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네가 이 문제를 보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문제의 발문으로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행동 영역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행동 영역을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처럼 이렇게 20년 넘게 고3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본질이 뭔지를 아니까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는 건데, 사실 행동 영역이라는 걸 아는 선생님들조차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냥 고급적인 스킬만 자꾸 가르치려는 그런 강의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뭔가,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학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쯤에 설명회 수학 문제를 푼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크게 깨닫고, 국어 선생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국어나 영어 선생님들 언어니까 부모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 문제를 국어 문제로 바꿔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은 국어 문제이긴 하지만 제 수업이 어떤 특징이고 어떤 식으로 수능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봄비는 네모요, 가을비는 네모라. 우리나라에 사실 유명한 속담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사실 이 속담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알고 있는 분들은 벌써 답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만약에 속담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거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력이고 수능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알면 풀려요. 그럼 이 문제는 당연히 수능에서 3점짜리겠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목표로 두는 건 나 이 속담 처음 들어. 처음 보는 속담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맞추지? 이 느낌이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수능장에 갔을 때 학생들의 반응인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수능장에 가보면 4점이 낯설 거예요. 처음 보는 문항인데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럼 이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이 문제를 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봄비가 네모여 가을비는 네모라서 딱 훑습니다. 훑으면 훑어보면 이제 확실히 아닌 게 있잖아요. 그죠? 가을비는 장대비는 아닌 것 같아. 2번 지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우다 보면 뭐 한 2개 정도 남잖아요. 그리고 2개 중에 하나를 찍으면 항상 정답이 아니죠. 네.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왠지 이거 같다라는 게 압도적인 비율의 번호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그죠? 근데 사실 그 압도적인 답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면 이 문제는 이 문제만으로는 사실은 교과서에 배운 적이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맞춰요? 그냥 찍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도 그걸 왠지 보통 지금은 3번일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태도고, 다만 그렇게 푸는 거를 우리는 감으로 푼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감으로 푸는 문제를 수능이 낼까요? 안 내요. 이건 절대 수능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내신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내신에서는 그냥 선생님들이 변별을 가하기 위해서 그냥 사실은 뭐 내면 안 되는데 근거 없는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능 문제는 절대 그렇지 않아서, 그럼 수능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내는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수능 문제로 바꿔왔어요. 이 어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에게라는 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에게와 같은 단서가 없을 때는 사실 1, 2, 3, 4, 5번 중에 뭐가 답이다? 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 수학은 그런 문제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 문제 내에서 저 농촌 사람들에게 같은 단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적으로 이 문제를 딱 보면 이래야 돼요. 봄비는 네모여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학은 정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봄비야 넌 뭐니? 이게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봄비의 정의가 뭐지? 라는 걸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비의 정의를 물으면 누구나 아, 봄에 내리는 비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네모지? 라고 했을 때 아까는 농촌 사람들에게는 단서가 없을 때는 단서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농촌 사람들에게는 단서가 생긴 거예요. 당연히 뭘 따지게 되죠? 관계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아, 봄비라는 정의에 농촌 사람들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도대체 농촌 사람들은 봄에 뭘 하지? 라는 걸 생각해내고 추론해내는 거죠. 이런 거예요. 교과서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 결국 농촌 사람들이 보통 봄에는 당연히 씨를 뿌릴 거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봄에 비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 맞으면서 일하는 소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 이분들에게 휴식을 주는구나. 그래서 좀 더 어울리는 게 뭐예요? 찬비인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해나가는 거죠. 마찬가지 뒤에 가을비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비가 내리는데 상당히 많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농촌 사람들에게 가을비란 뭘까? 가을에 보통 비가 내리면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수확하는구나. 수확한 걸로 그래서 첫 뭐를 짓죠? 떡을 짓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1, 2, 3, 4번이 다 맞을 수도 있는데 저 농촌 사람들은 단서 때문에 저 문제의 정답은 논리적으로 1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수능 수학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준다는 얘기가 평소에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귀찮아서 뭔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묻지도 않고 그냥 풀고 풀리면 풀리는 거고 안 풀리면 그냥 어려운 거고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건 모든 개념과 모든 문제풀이를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따라하게 돼요. 네, 저절로 따라하게 되고 그 10개월 가량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사실 이런 태도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수능 수학의 본질이 뭔지를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수업이 딱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문제 내에서 농촌 사람 되게라는 단서를 관찰할 수 있는 태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결국 정관근이에요. 제발 문제 읽을 때 잘 모르는 위기가 오면 정의를 물어라. 그리고 그 정의들끼리의 관계를 따져라. 그러면 네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텐데 그 행동에 뭐가 근거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정관근이라는 3원칙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대치동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단지 내가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안에 주어진 표현을 통해 내 풀이의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제 수업 듣는 애들 중에 아마 고1, 고2 때 이미 기출은 다 봤다 이런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아, 나 기출을 안 본 거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정말 이런 식으로 분석해야지만 올바르게 기출을 분석하구나 그런 거를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카이스트에서 세부 전공이 암호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제가 좀 남들하고 좀 다른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집요하게 문장을 드러내서 아이들이 왜 이런 당연한 생각들을 못할까?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뭐 너 이거 어떻게 그랬어? 그러면 그냥 보통 그냥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 그냥이라는 어떤 그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걸 제 수업이 자세하게 풀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들이 그냥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머릿속에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날까? 그런 행동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필연적인 길에 대한 단서가 있고 이 대화법을 배우는 것이 기출 분석이다. 그러니까 평가 문제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사설 문제는 안 그래요. 사설 문제는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구분 없이 문제를 풀게 되면 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설 문제는 이게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사설 문제를 풀다 보면 수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지식들을 자꾸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적 유의로서는 아이들의 충족을 시켜줄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 수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면 현재 대치동에 정말 많은 수업이 그런 수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 와 이렇게 감탄하는 수업들. 어우야 저런 걸 어떻게 알지? 막 이런 거. 예. 수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고3 수업이라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1, 고2라면 어쩌면 괜찮을 수 있어요. 고1, 고2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잡다한 걸 많이 들어보고 다양한 걸 많이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3은 수능을 막 장기 계획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3은 어쨌거나 딱 10개월가량 공부해서 당해년도 수능에서 뭔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에 좀 최적화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방학 동안에 잡아야 되는 게 수학은 개념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개념 공부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오해해서 개념만 파고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개념이 바른 친구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기출문제 잘 푸는 애들이 개념이 바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내는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느냐가 결국은 개념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어떤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을 판다 그랬을 때 개념만 파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평가한 기출문제를 올바르게 풀면서 개념을 확립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겨울방학부터 아이들하고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태도를 가르쳐서 스스로 결국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두 개, 개념하고 기출학습 고민이 참 많을 텐데 결국은 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할까? 개념을 공부할 땐 선생님이 어떻게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져서 개념을 훑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공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현장에서는 요 강의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혹시 현장에 오는 친구들 중에 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친구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인강에 이렇게 인문 강의가 미리 있습니다. 요 강의는 강의가 짧아서 사실 기말고사 끝나고 한 일주일이면 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 일주일만이라도 집중해서 듣고 오면 현장 수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요 스타트 개념 코드라는 강좌를 미리 꼭 들어보게끔 인강으로 미리 예습 한번 하고 돌아오면 되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전체적인 커리는 이렇게 구성돼서 아마 3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가고 이제 파이널 기간으로 들어가는 전체 커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리큘럼 일정은 대략적인 일정이 현재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래서 아마 3월 첫째 주까지 저 겨울방학 커리가 돼서 공통에 대한 수원하고 수태에 대한 커리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아마 그 특강으로 미적분이 주 강의로 열려 있고요. 그리고 학동 친구들도 하나 열려 있어요. 그거는 이제 러셀에서 열려 있으니까 이따가 시간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구성되면 결국은 엔제 들어가고 내신 휴강 가진 다음에 또 엔제 들어가서 마지막 기말 내신하고 이제 파이널로 들어가는. 그래서 중간고사나 내신, 뭐 기말고사 내신 기간은 한 주 정도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은 뭐 매년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거라서 매년 전날 수업,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항상 테스트를 먼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한 주간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잘 가려도 공부를 해보고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구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주간지죠. 현장 주간지가 매주 제가 수업한 거랑 싱크를 잘 맞춰서 나가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결국은 고3이 돼서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하게끔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현장 주간제 인강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장에선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저는 이제 그 선배들 중에 이렇게 입시 성공한 선배들이 이제 멘토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40명 정도를 두고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게 담임 활동이 돼서 소통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물론 질문은 거의 제가 수업 끝나고 받습니다. 수업 끝나고 받고 현장 카페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어서 현장 카페에 질문하면 좀 더 인강보다는 우선시돼서 답변이 이루어지거든요. 주로 수학적인 질문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수학적인 질문 말고도 되게 이제 아마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고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멘토들이 아주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저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담임 멘토들이 배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링 앱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확인하면 매주 내 아이가 어느 정도 평균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인 시간표가 현재 확정된 시간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공통반은 다 같은 반이에요. 네, 요 공통반은 다 같은 반이라서 혹시라도 사정이 있어서 보강을 하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래탐구는 토요일 오전 반에 지금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미적분 반은 제가 요 대체소설화 분당 러셀에서 한 반씩 운영을 하고 대체 러셀은 학통 반도 겨울방학 동안에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시간표가 요거니까 요거에 맞춰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 다 마감이 된 거는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쨌거나 대기를 걸어두시면 또 변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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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